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학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2학기를 공부할 때, 2학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으면 더욱 편리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있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이 2학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나눗셈 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도형에 대한 이름이 다 있는데 여기서 몫에 해당하는 도형은 삼각형이겠죠. 자, 그리고 목과 함께 점점점 옆에 나오는 게 나머지가 되겠고요. 이 목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나누는 수랑 나누어지는 수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네모가 나누어지는 수고요. 동그라미가 나누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잘 해두어야 되니까 한쪽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시고 배운 공책에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학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학년 1학기에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제목을 가진 단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 오각형을 전체가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5등분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5등분을 5등분을 해라. 좀 삐뚤어졌는데 이 부분이 되겠죠. 5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막대가 하나에 1, 1, 1 1인 막대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인 막대를 나누기 7, 7개로 나눠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등분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각 한 조각씩 모여서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돼가지고 7분의 3이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학기에 또 이제 몫을 분수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내용을 배웠겠지만 앞에서 봤던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는 6, 8, 9, 13과 같은 수가 나누어지는 수고 뒤에 나온 5, 3, 4, 7이 나누는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대로 나누는 수분에 나누어지는 수를 쓰면 여기는 5분의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3분의 8이 될 것이고 여기는 4분의 9가 될 거예요. 마지막 이건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몇 분의 몇이에요? 네, 7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몫을 분수로 나타낼 때는 이 식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라고 따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나누기는 뭐로 바꾸고 나누는 수는 어떻게 표현해라 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는 곱하기로 나누는 수는 나누는 수분의 1로 바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예요. 잊었을까봐 한 번 더 써놨는데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7분의 6 나누기 3이니까 는 7분의
6. 나누기는 곱하기로 곱하고 3은 나누는 수니까 나누는 수분의 1로 3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곱해도 되겠지만 약분이 되는 수들이 있어요. 약분이 3과 6이 되겠죠. 1, 2. 더 이상 약분이 되는 수가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써주면 7, 1은 7, 2, 1은 2 해서 7분의 2라는 숫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멈추고 해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문제랑 조금 다르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볼까요? 앞에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뒤에는 이런 모양이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앞에는 뭐죠? 앞에는 진분수가 나왔었는데 뒤에는 대분수가 나왔네요. 대분수가 나왔을 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면 문제를 해결하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거 해볼 건데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대분수는 보통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네모와 동그라미 분의 세모의 모양으로 있는데 이걸 가분수로 고치려면 분모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 자리에다가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 한 것과 위에 있는 세모를 더해줍니다. 자, 이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거 지금 모른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저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1과 7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7분의 1 곱하기 7은 7, 7에다가 2 더하니까 9가 되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나누는 수는 나누는 수분의 1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니까 약분이 될 수 있는 게 없네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7이 14, 9 곱하기 1은 9가 돼서 14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잠시 정지시키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학기에 여러분들이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나눗셈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지금부터는 2학기 분수의 나눗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2학기에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통분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해요. 근데 통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냐?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이해를 하려면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 두 개가 서로 비슷하면서 다른 게 약수와 배수입니다. 약수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수들을 약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6을 나머지가 0이 되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을 1로 나누었을 때 6으로 나누어서 떨어지게 되니까 1이 일단 약수가 되겠고요. 또 6을 2를 나누었을 때 이것도 나누어서 떨어지네요. 그럼 2도 약수가 됩니다. 그러면 2의 짝꿍 3도 역시나 약수가 되겠고 4는 될까요? 6 나누기 4 나머지가 2가 생기게 되니까 4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5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1이 나올 거고 6은 6 나누기 6이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수는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약수라고 합니다. 잊지 말고 약수의 개념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배수는 뭐냐? 자, 배수는 예를 먼저 들게요. 2의 배수를 구해라 하면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자연수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2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나오겠고요. 2에다가 2를 곱하면 4가 나올 거예요. 이건 마치 구구단이랑 똑같아요. 구구단은 곱하기 9까지만 있지만 그 이상도 이 배수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4, 6, 8, 10, 12, 14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걸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5의 배수 뭐가 있을까요? 5, 10, 15, 20, 25, 3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배는 곱하기입니다. 자, 약수는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것, 배수는 곱했을 때 곱해서 나온 숫자들이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약수와 배수였고요. 자, 그러면 이 최소공배수 이거는 배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최소공배수냐?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3과 4의 공배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먼저 공배수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통이라는 뜻의 공이에요. 그래서 공통배수를 구해라 라는 뜻이니까 먼저 3과 4 각각의 배수를 구해 볼게요. 자, 3의 배수와 4의 배수 펜 색깔 다르게 해서 자,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21, 24, 27, 30 여기까지만 일단 써볼게요. 자, 그럼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28, 32 여기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배수들을 나열을 해봤는데 나열을 하고 보니까 두 배수에 공통된 숫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3이랑 4 잘 꼼꼼히 보겠습니다. 3, 6, 9, 12, 4, 8, 12 자, 12가 겹치네요. 15, 18, 21, 24, 16, 20, 24 24,
24. 이렇게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고 하는데요.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먼저 겹치게 되는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가장 먼저 가장 작은 공배수가 나온 게 12가 되겠습니까?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4에 있는 거 배수 나열해 보면 4, 8, 12, 16, 20, 24, 28 여기까지 적어보고요. 6은 12, 18 더 이상 적을 게 필요 없네요. 왜냐? 최소 공배수는 배수 중에서 겹치는 숫자가 나오면 그게 바로 가장 처음 겹치는 숫자가 나오는 게 최소 공배수가 되니까 여기 있는 12와 12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이걸 매번 숫자를 나열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 걸로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을 때 12가 최소 공배수였어요. 그런데 이걸 구하는 방법, 자, 4, 6 해가지고 나누는 기호 반대로 이렇게 써줘서 4와 6을 공통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수를 생각을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 안에 2는 2번 들어가 있고 6 안에 2는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동시에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숫자, 이 자리에 있는 이 숫자가 뭘까요? 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와 아래에 있는 2와 3이라는 숫자를 모두 곱한 것, 색깔을 바꿔서 여기 있는 숫자를 모두 곱한 것, 이 녀석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3은 12. 여기 있는 10이랑 똑같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한 번만 나눠주면 되나요? 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게요. 자, 8이랑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공통으로 2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2를 넣어서 8 안엔 2가 4번, 24 안에 2가 12번 해가지고 8과 24의 최대 공약수가 2야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밑에 있는 수가 더 이상 공통의 수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4와 12에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또 존재를 합니다. 4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1, 3.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2와 4를
곱한 것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 4, 1, 3을 모두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 4, 1, 3을 모두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 8이죠. 8에다 1 곱해봤자 8. 8에다가 3 곱하니까 24. 그래서 8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 구하는 이 방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가서 되돌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확인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학습부터 다른 페이지로 가면 문제를 3종류 준비해 놨어요. 자신이 조금 부족한 부분 아니면 공부해 보고 싶은 파일을 열어서 공책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주어진 문제지 상단에 문제지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해당한 주소에 이제 정답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멈추고 공책에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문제를 다 풀었다면 오늘 학습을 마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